안녕하세요. 피부 쏙쏙 피부과 전문의 유혜린입니다. 일전에 쇼츠로 제가 발톱 주변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을 케어하는, 아파하는 쇼츠를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아파하는 모습 보고 다들 좀 즐거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손발톱 주위염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발톱 주위염이라고 하는 것은 손톱, 발톱 주변에 피부가 붓고 빨갛고 통증이 있는 거를 손발톱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빨갛고 부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염증의 신호이거든요. 염증은 왜 생기냐? 손발톱 주변의 피부에 균이 감염돼서 그런 급성기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손발톱 주변부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우선은 우리 손발톱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거스러미가 있잖아요. 이 거스러미를 생각보다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정리하거나 또 집중을 할 때 그 물어 뜯거나 아니면은 뭐 심심풀이 땅콩으로 이거를 뜯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스러미 자체가 결국에는 살이잖아요. 각질이 이제 뜯어져 나오면서 생살까지 뜯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뜯다 보면은 그쪽을 통해서 균이 감염되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네일샵에서 손발톱 정리를 할 때 보통 큐티클이라고 해서 그 손톱하고 피부에 맞닿아 있는 이 살을 좀 정리를 하거든요. 큐티클을 좀 과도하게 정리를 하거나 해도 이런 식으로 피부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꽉 끼는 신발이 통풍이 안 되고 꽉 얘네들이 이렇게 맞닿으면서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화학적 자극, 이렇게 다한증, 그리고 설거지를 많이 하거나 요식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저같이 이제 의료계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조금 자극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염증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발 주변 피부 같은 경우에는 내성 발톱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약간 구부러지면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걸 우리가 내성 발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발톱이 파고들면 그 파고든 부분 때문에 피부가 염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이외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이를테면은 당뇨가 있거나 말초혈관 순환 장애가 있거나 뭐 내가 스테로이드를 먹거나 면역 억제제를 먹거나 항암 치료를 하거나 그런 기저질환이 있을 때에도 염증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게 내성 발톱이 있는 사람들, 특히 내성 발톱이 생기면은 병원에 오지 않고 본인이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발톱이 이렇게 파고들잖아요? 그럼 파고든 부분을 어떻게 막 볼로 쑤셔가지고 이렇게 빼낸다고. 그렇게 지금 뭐 고개 끄덕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염증을 굉장히 악화시켜요. 그리고 이제 염증이 생겼다? 이게 빨갛게 부어오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염증이 있다? 고름이 있다. 이거를 동의어로 생각해. 그래서 염증이 있는 그 빨간 부분을 바늘로 터본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바늘로 트면 피만 나오죠. 진물만 나오고 염증이 보이지 않죠. 염증이 결국에는 덩어리져서 올라오는 부분인데 거기를 계속 상처를 내는 행위. 그리고 상처를 내는 경우도 멸균 니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 굴러다니는 바늘이나 손톱깎이, 잘 만났다, 쑤셔보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염증 위험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과도한 큐티클 정리. 이를테면 우리가 이런 부분, 이 하얀 생살 있잖아요. 이거를 정리하는 이유가 손톱이 조금 더 길어 보이고 네일베드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막 이제 그 네일샵에서 초보들이 하는 실수인 것 같아요. 큐티클 네일 리퍼를 통해 가지고 과도하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걷어낸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통해서 균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손톱을 물어 뜯거나 손톱 이렇게 살을 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좀 강박적인 습관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을 너무 과하게 하면은 이게 씹어 먹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씹게 돼. 그러면서 또 염증이 심해지는 거죠. 이러한 행동들이 염증을 악화시킨다. 하고 있으면 당장 멈춰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내가 염증이 생겼다. 근데 밴드를 계속 감아놔. 한 3일 내내 감아놓고 한 번 났대. 그러면은 이게 통풍이 안 되면서 염증이 또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치료는 이제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달리 되는데, 보통은 이제 경미한 염증, 붉고 붓고 경미한 압통, 눌렀을 때 아픈 통증이 있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적절한 항생제 처방과 연고 그리고 드레싱을 하면은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면은 쉽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염증들이 국소화되면서 노랗게 고름이 찬다? 그러면은 당연히 배농, 바늘로 뚫거나 칼로 째서 농을 빼내는 배농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약을 먹고 바르고 이거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발톱 주위염을 사실 가장 좀 우습게 보시면 안 되시는 분들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이를테면 당뇨가 있거나 순환장애가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뭐 항암 치료 중이거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한다 그러면은 사소한 염증이 되게 심하게 확대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다 하면은 조금만 염증이 생겨도 바로 피부과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내성발톱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생겼다고 하면은 계속 반복되거든요. 내성발톱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손발톱 주위염이 생겼는지 이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염증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바늘로 터봐? 이러면서 방치를 할 경우에는 염증이 심해지면서 그 부분이 살이 물컹물컹하게 덧살이 자라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염증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이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골수염이라고 해서 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키우지 말고 염증이 생겼다고 하면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적절하게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피부 속도 피부과 전문의 유린이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관우의 환생처럼 그냥 집에서 이약 물고 째보면은 약간 그래도 좀 들어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거는 다 뭘로 째요 근데? 집에는 뭐가 없잖아. 집에서 그런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돼요. 노랗게 만약에 진짜 고름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거는 해도 되는데, 내가 그냥 막무가내로 쑤셔본다? 그러면은 염증이 더 악화되죠. 사열 치료인가 혹시? 그거는 서양의학에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고름이 생겼을 때 집에서 트게 됐을 때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고름이 아닌데 고름을 트는 게 문제죠. 적절한 고름은 터도 괜찮죠. 만약에 내가 이것 때문에 또 응급실에 가긴 좀 애매하잖아. 근데 이제 그게 멸균인지, 왜냐면 염증이 균이 감염돼가지고 그런 건데, 바늘이 있잖아요. 우리 그 바늘, 옷 꼬매는 바늘, 그거를 불에 달구면 또 소독이 된다 생각한다고. 소독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되겠어요? 알코올 솜으로 닦아도 알코올솜? 안 되지. 녹이 슬었을지 어떻게 알아? 그런 건 생각 안 한 거예요.